부산시가 내년 본 예산 15조 6,99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보다 내년 살림살이 규모가 더 커졌는데 복지와 돌봄 분야, 인구 변화와 지역 소멸 극복에 많은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부산에서 마약 사범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는 소식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정 직업군, 특정 장소를 벗어나 마약이 일상에 깊숙이 침투된 모습인데 올해 검거된 국내 마약 사범은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겨울이 시작된다는 입동이 지나자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난방기구 사용이 많아지는 때인데 주의할 점을 짚어봅니다. 지난해 10월 6차례 방화 사건이 발생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진 화명 생태공원 내에 방범용 CCTV 22대가 추가로 설치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부산시가 내년 본 예산을 편성해 발표했습니다. 올해 처음 15조 원을 돌파한 데 이어 내년 살림살이 규모는 더 커졌는데요. 시민들의 세금이 어떤 분야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안수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부산시가 편성한 내년 본 예산은 15조 6,998억, 올해와 비교하면 2.4%, 3,700억가량이 늘었습니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지방세수 결손 등으로 예산 규모를 축소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부산시는 살림살이 규모를 키웠습니다. 우리 시는 2023년도 경기 동향을 미리 예측하여 세수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재정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보건복지 고용 분야 예산이 7.5% 증액되면서 관련 국비를 올해보다 6.4% 추가 확보했고 재산 매각 수입도 증가했습니다. 부산시가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한 건 복지와 돌봄 분야로 4조 6,318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여기에는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장애인 무료급식 사업과 어린이 대중교통 무료화 등이 포함됐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항목은 인구 변화와 지역 소멸 극복입니다. 예산 규모는 7,846억으로 올해보다 1,800억 이상 늘었습니다. 난임 부부 지원 사업은 소득 기준을 폐지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출산 지원금도 확대됩니다. 또 다자녀 교육 지원 포인트를 신설해 신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외에도 지역 경제 활성화 분야에 2,873억 원이 편성돼 동백전 인센티브 지급에 500억이 투입되고 시니어와 4050 중장년층 일자리 지원 사업이 새롭게 추진될 예정입니다. 국제 관광도시 육성 등 문화관광도시 조성 분야에도 2,011억 원이 투입됩니다. 글로벌 허브 대시를 위한 부산의 도전과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라는 부산의 희망, 그리고 민선 8기가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일들을 이 예산안에 충실히 담고자 노력했습니다. 부산시가 편성한 본 예산안은 부산시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4일 확정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마약 투약 사실이 알려지고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되면서 마약 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과거 마약이 연예계나 조직폭력배 조직원, 유흥업소 등 특정 직업군과 특정 장소에서만 접할 수 있었다면 이제 일상에 깊숙이 침투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마약 사범들이 무더기로 검거됐고 또 최근 청소년 마약 사범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차선영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차선영 기자. 남해 해경 마약수사대가 마약사범 27명을 검거해 14명을 구속했다고 발표했죠. 네, 지난 2021년 부산 중구의 한 부둣가에서 이 낚시꾼이 검은 봉지를 낚았습니다. 건져 올려보니 봉지 안에는 주사기 60여 개가 들어 있었는데요. 해경은 마약 유통망을 역추적했고 마약 판매책을 검거했습니다. 잡고 보니 50대 폭력 조직 부두목과 조직원 그리고 대리운전 기사도 있었는데요. 검거된 판매책과 유통책을 다시 추적해서 이 투약범을 대거 검거한 겁니다. 마약을 구입하고 투약한 이들의 직업군도 화제가 됐다고요? 네, 조폭과 유흥업소 이 종사자뿐 아니라 20대 대학생과 일반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 부동산 중개인, 상담원, 택시기사, 선장 선원 등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직업을 가진 이들이었습니다.
피의자 중 기초생활수급비로 마약을 구입한 이들 4명이나 있었고 요식업을 하는 자영업자는 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여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더 이상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는 아닌 거네요. 마약이 이렇게 일상에 파고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번에 해경이 검거한 마약 사범들 추적해보니 이 동남아 선박을 이용해 밀반입해서 선장과 선원 등에게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 주로 선박, 개인 소포, 또 국제 우편물로 들여와서 사회관계망 서비스, 그러니까 이 SNS를 통해서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SNS를 통해서 이렇게 쉽게 마약에 접근이 가능해진 겁니다. 네, 이렇게 쉽게 마약에 접근이 가능하다 보니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 사범도 크게 늘었다고요. 네, 올해 국내 마약류 사범 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이 9월까지 기준 처음으로 2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해외 밀수입이 늘고 외국인 사범이 함께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 화면 함께 보시죠. 이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마약 사범 2017년 14,123명이었는데 2022년 18,395명으로 늘었습니다.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 사범 역시 급증했는데요. 2017년 119명이었는데 2022년이 되자 481명으로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20대 마약 사범 역시 2018년 2,118명에서 2022년 5,804명으로 2배 이상 크게 늘었습니다. 이렇게 직접 마약을 구매해서 투약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청소년들의 경우 이 마약 범죄 피해에 노출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올해 초 강남 학원가에서는 이 수험생들에게 집중력 향상에 도움된다며 이 필로폰 성분의 마약 음료를 마시게 한 사건이 있었고 이 다이어트 약이라고 청소년을 속여서 투약하게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제 곧 수능이 치러지는데요. 이 교육부는 일반 시민에 잇따른 마약 복용 사건이 늘면서 고3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마약 예방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성인이 되지만 마약 종류나 유해성 인식이 부족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네, 마약이 이제 누구에게나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해 보입니다. 네. 뿌리 뽑을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마약의 단속, 처벌, 재활 모두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마약은 중독성이 강해서 한번 손대면 빠져나오기 힘들다고 하죠. 자기 몸도 망가뜨리고 주변도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2020년 부산에서 한 남성이 이 환각 상태에서 광란의 질주를 벌여서 7중 추돌 사고를 낸 사건도 있었습니다. 마약 범죄 전문가들은 마약 사범은 다른 범죄와 달리 서로 연결돼 있어서 판매자와 매수자, 투약자 등 연결고리를 추적하면 시간의 문제일 뿐 단순 투약한 경우도 반드시 검거된다며 이렇게 단순한 호기심으로라도 마약에 절대 손을 대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하루빨리 대한민국에서 마약 문제가 사라져야겠습니다. 네. 차선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8일은 절기상 겨울이 시작된다는 입동이었습니다. 기온이 뚝 떨어지는 겨울이 되면 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난방기구의 사용이 많아지는데요. 이런 겨울철은 1년 중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건물 밖으로 시커먼 연기와 불길이 치솟아 오릅니다. 내부에 갇혀있던 남성이 사다리를 타고 탈출합니다. 지난 2018년 11월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종로구의 한 고시원 화재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건물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지난해 1월 강서구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입니다. 건조하고 강한 바람에 화재 발생 1시간여 만에 가건물 4개 동과 비닐하우스 등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최근 3년간 부산에서 발생한 화재는 전체 7,20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연평균 2,400여 건, 하루에 6.6번의 화재가 발생한 셈입니다. 3년간 발생한 화재를 월별로 분석해 봤더니
날씨가 추워질수록 화재가 잦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재 원인은 부주의, 정기적 요인 등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때문에 겨울철 난방기구 사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난방 장치와 전기용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외출이나 자리를 비우실 경우 전기 난로 등의 전원은 항상 끄시기 바라며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도 막대합니다. 지난 3년간 소방에 집계된 화재 피해액은 부산 지역만 200억 원이 넘습니다. 같은 기간 57명이 화재로 목숨을 잃었는데 이 가운데 45명이 주택 화재로 숨졌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초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각 가정에서는 만일의 화재를 대비하고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꼭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라텍스 재질의 침구류를 사용하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열을 축적하는 라텍스와 전기장판 등을 함께 사용하면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부산자치경찰위원회는 화명 생태공원 내에 방범용 CCTV 22대를 추가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화명 신도시와 인접한 공원에는 축구장과 야구장 등 각종 체육시설을 비롯해 산책로가 조성돼 있어 연간 93만여 명이 찾고 있지만 넓은 면적에 비해 CCTV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한 지난해 10월 6차례 방화 사건이 발생하면서 방범용 CCTV의 추가 설치 요구가 많았습니다. 위원회는 CCTV 증설로 시민 불안감이 해소되고 향후 범죄 발생 시 수사 목적으로 활용하고 공원 내 순찰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이틀간 부산에서 한일중 특허청장 회담이 열립니다. 이번 회담에는 한국과 일본, 중국 특허청장을 비롯해 한일중 3국 협력사무국 사무총장과 국별 실무 담당자 등 100여 명 이상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회담 기간 중 개최되는 유저 심포지엄에서는 각국의 지식재산권 정보 정책을 소개하고 지식재산권 이슈에 대해 기업인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장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중소혁신기업을 위한 지식재산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됩니다. 기장군 의회에서 정관 아쿠아 드림파크 사태의 재발 방지 대책과 함께 사업 책임자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구본영 기장군의회 의원은 아쿠아 드림파크 사업 시작부터 현재까지 161억 원에 달하는 혈세가 낭비됐다며 부실과 위법에 더해 군 행정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성 시작 당시 투자 심사를 통해 수영장, 레일 축소 등 재검토 요청을 받았지만 군에서 이를 강행했고 설계에 없었던 옥상 정원과 빙상장은 결국 법률 위반으로 철거 결정을 받았다며 결재권자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 의원은 집행부가 약속한 대로 오규석 전 군수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법적 조치를 해 퇴임 후에도 잘못을 책임지는 관례가 마련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변성환 북강서울 지역위원장이 메가서울에 대해 박형준 시장의 입장 표명과 사과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변 위원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통해 집권한 국민의힘 부울경 단체장들이 한마디 사과도 없이 부울경 특별연합을 폐기시켰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장으로 선임된 박 시장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하면서 메가서울에 대해 이런 방구도 없다고 질책했습니다. 변 위원장은 박 시장이 지금이라도 메가서울과 부울경 메가시티 재추진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부산시가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 일원에서 2023년 부산도시재생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부산도시재생 박람회는 살고 싶은 도시, 온나 부산이라는 주제로 부산만의 차별성 있는 균형 발전과 도시재생 브랜드화 등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행사는 세미나와 포럼, 101개의 홍보체험 부스와 플리마켓 등으로 꾸려지고 부산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외부 전시전과 시민문화 체험 행사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가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에 발맞춰 부산 억수로 조탁의 페이지를 부산관광 공식 누리집인 비집부산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페이지는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기 좋은 도시 부산을 홍보하기 위해 제작됐습니다.